능력의 종류가 이렇게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답니다. 자, 일단은 칠판을 좀 보시고 권리 능력 이런 거고 의사 능력 이런 거고 행위 능력 이런 건데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칠판 보세요. 세 가지 능력 중에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민법 규정 능력, 규정 여부, 권리 능력은 규정이 있고 행위 능력은 규정이 있지만 의사 능력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행위 능력은 법정 능력인가요? 법정 능력입니다. 왜? 규정이 있잖아. 의사 능력은 규정이 있나요? 규정이 없나요? 규정이 없으니까 의사 능력은 법정 능력 아닙니다. 첫 번째 맥락은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정리합니다. 두 번째, 판단의 기준입니다. 권리 능력은 뭐 보고 판단한다고요? 사람만 있으면 된다. 행위 능력은 식구세만 본다. 그리고 법원의 심판만 보겠다. 따라서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은 무슨 기준? 객관적, 획일적인 기준까지 판단하지만 의사 능력의 유무는 어떻게? 객관적, 획일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그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 획일적 기준, 구체적이고 개별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정확하게 판단의 기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효력입니다.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유효, 무효, 무효. 행위 능력 없습니다. 유효, 무효, 유효. 일단 유효, 후에 취소. 이에 비해서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요 무효, 절대적 무효인가요? 상대적 무효인가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선이어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요 무효, 추인할 수 있나요? 추인할 수 없나요?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없는 무효 세 가지 대보세요. 그렇게 연습을 해도 안 됩니다. 강행규정 위반 추인할 수 없고 103조 추인할 수 없고 104조 추인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추인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얘기 끝. 이제 이번 시간 하고 싶은 얘기는 요겁니다. 의사 능력이에요. 의사 능력은 법정 능력 아닙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민법 규정 없어요. 민법에 규정이 없는 이유. 규정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당장은 의사 능력이 있지만 10시간 뒤에 죄송해요. 술 드시고 개 되면 의사 능력 없어요. 아침에 술 깨면 의사 능력 생깁니다. 규정할 방법이 없어. 두 번째, 의사 능력은 어떻게 판단하시라고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따라서 그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유무는 구체적 법률행위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라. 객관적, 획일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된 경우라면 의사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미나 효과도 이해해야 의사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의사 능력의 의미는 법률적 효과까지 이해했을 때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뭐라고요?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갑이라는 술에 만취한 의사 무능력자께서 자기 집을 을이란 사람한테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매대금 1억 받고요. 현재 의사 무능력자의 집이 상대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계약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이행 전 이행 후? 이행 후.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무효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뭐 할 수 있다고? 뭐 잘못 들은 거야 지금? 잘못 들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합니다. 통장에 얼마 들어와 있어요? 얼마 들어와 있어? 1억 들어와 있잖아.
돌려줘야죠. 뭐라고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뭐라고요? 의무라고. 의무라고. 얼마 돌려줘야 합니까? 질문은 이해하신 거야?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그것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 했으면 올해는 쉽지 않으니까 장기 계획으로 내년까지 갑시다. 내년까지 갑시다. 이게 아니 올해 합격하든 내년 합격하든 별 의미는 없어.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합격하시고 소장을 한 5년 더 하시면 되잖아. 우리가 목숨 걸고 공부한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목숨 걸고 공부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제가 봤을 때. 자, 1억 받았어. 얼마 돌려주냐고. 네, 선생님.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선이라면 제가 할 테니까 하지 마. 현존 이익이고 악이라면 이익의 이자의 손해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뭔가를 좀 아는구나 할 텐데 얼마 돌려줍니까? 그럼 1억이라고 하면 이건 못 배운 사람들 하는 얘기라고. 얼마 돌려줘?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제한 능력자에 관련된 규정 141조 단서를 유추해서 의사 무능력자도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을 돌려줘야 됩니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가 없다 보니까 규정이 없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제한 능력자처럼 원래 원칙은 선악을 구별해서 돌려주는 게 맞지만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뭐하고 불문하고 현존이익처럼 의사 무능력자도 뭐하고 선악을 뭐하고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라는 게 판례라고요 지금. 그래서 최소한 요 네 가지만큼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지문도 나오긴 했지만 독자적 지문이 나오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됐나요 지금? 그래서 교재는 확인. 교재 확인, 기본서 확인해 볼게요. 59페이지 보시면 판례 1번, 2번 중이 쭉 있고요. 3번까지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번 판례 좀 읽어볼게요. 제한 능력자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141조 단서. 제한 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141 단서가 뭐라고요? 선악 불문 현존 이익이라고. 이 규정은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한 민법 748조 특칙으로서 제한 능력자를 보호를 위해서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반환 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돼야 한다. 그 다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라면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뭐하니까 추정되기 때문에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자, 즉 의사 무능력자 측에서 입증 책임을 집니다. 현존 이익이 있다 없다에 대한 증명은 누가 지시라고요? 의사 무능력자 스스로 현존 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셔야 돼. 입증하지 못하면 1억 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 정도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그다음 일반적인 얘기니까 칠판만 보고 갑니다. 민법 3조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에 의해서 취득하고 사망에 의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나 사망신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신고 하지 않아도 권리 능력 취득이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권리 능력은 뭐한다? 소멸한다. 여기 끝. 됐습니다. 실종선고하고 인정사망 비교합니다. 실종선고 사망 키워드 뭐? 간주. 인정사망 사망 뭐라고요? 추정. 제일 중요한 얘기.
양자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로지 사람은 뭐에 의해서만 사망에 의해서만 권리 능력을 소멸하는 것이고 인정 사망이나 실종 선고는 자연적 사망이 아니라 법적 사망 개념이다. 다만 실종 선고는 사망 간주 규정이고 인정 사망은 사망 추정 규정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체가 없는 관계이므로 실종 선고 받은 자, 인정 사망 선고 받은 자 시체가 없으니까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끝. 됐습니다. 자, 권리 능력의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권리 능력을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외국인의 권리 능력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권리 능력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경우에서 몇 가지? 3개. 처음부터 외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내에서 항공기, 선박, 도선사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상호주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세 번째는 국회의 동의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외국인의 권리 능력은 처음부터 부정될 수 있고, 상호주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국회의 동의 등에 제한될 수 있다. 하나 더. 법인도 권리 능력 있나요, 없나요? 있죠. 법인의 권리 능력 제한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뭐? 성질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성질에 의한 제한은 뭐예요? 자연인과 비교해보자. 여러분, 정조건 있어, 없어? 있어. 법인은? 정조건 없어. 여러분, 아버지 계시 안 계셔? 부모님 계시니까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수 있어, 없어? 있지만 법인은 아버지 있어, 없어? 상속권 인정 안 돼. 이게 성질에 의한 제한이라고. 두 번째, 법률을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 법률은 무슨 법만 의미한다고요? 형식적 의미의 법만 의미한다. 실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법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능력은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성질에 의한 제한, 또 법률에 의한 제한, 또 정관으로 제한, 목적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여러분의 권리 능력은 천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하셔야 돼. 국내 대한민국 사람의 권리 능력 제한할 수 없지만 외국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의 권리 능력은 경우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 얘기 끝났습니다. 태아봅니다. 태아는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닌가요? 민법의 태도입니다. 일반주의를 취하는 나라도 있고 개별적인 보호주의를 취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은 일반주의 취한다, 개별주의를 취한다.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합니다. 개별적 보호주의란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을 부여하지 않지만 태아에게 지극히 중요한 사항이라면 태아에게 개별적으로 권리 능력을 부여한다.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능력 몇 가지? 3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면 태아도 출생한 것으로 봅니까? 추정합니까? 본다. 재산 상속도, 유증도, 유류분도, 대습상속도 출생으로 뭐한다? 본다. 사실관계에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기 끝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3가지 권리 능력은 태아가 반드시 어떻게? 살아서 나왔을 때 인정되는 권리 능력이다. 따라서 태아가 뭐 된 경우라면 사산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 능력이 인정될 여지는 없더라. 이 정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는 몇 가지? 2가지.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아버지, 엄마에 대한 직계존속의 생명 침해로 발생할 수 있는 무슨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도 엄마 뱃속에 태아에게 살아서 나온다면 인정되는 권리이다. 결론만 정리. 현행 민법의 태도는 뭐라고요? 개별주의 취한다. 개별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현행 민법에 의하면 법정들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으므로 태아에게는 수정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태아 관련 얘기는 요즘 추세라면 빈도수는 떨어지긴 하지만 한 지문이나 2지문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파트니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얘기 끝. 됐습니다. 문제 바로 풀어보죠. 장전기출입니다. 자,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 측에 의하여 사람의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란 사람이 1923년 4월 1일 생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현재 인정사망을 받은 게 없어요.
현재 이분이 실정 선고도 없어요. 올해 몇입니까? 103세 될 것 같은데? 이분 살아있나요? 돌아가셨나요? 알았어요. 자, 알았어. 모른다고 하니까 바꿨어. 1823년 4월 1일에 근데 이분이 현재 가족관계 등록부에 뭐 사망도 없어. 인정 사망도 없어. 실손도 없어. 이분 살았어, 죽었어, 몰라. 죽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가 없다고? 여기 없어. 그럼 법원에서 이 사람 죽었어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건 있어야지 당연히. 그 얘기야 지금. 저 정도가 되면 아마 죽지 않았겠냐. 아니 법원 판단을 해줘야 돼. 판단을. 이렇게 돼 있으면 아마 죽었을 확률이 100%겠잖아요 지금. 다만 이게 혼자 독고 같은 경우라면 가족이 없으면 사망신고도 못 하겠죠. 그렇겠잖아. 또 인정사망도 없어. 그러면 직권을 할 수 있다고 그 얘기야 지금. 수서법원에서 그 사람 죽었어요 라고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저기 효정이 있을라나? 한번 찾아볼게요. 이 67페이지 67페이지 뭐세요? 기본서 67페이지 기본서 1번 판례 읽어볼게요. 술안, 전란, 화재, 기타 사별에 편성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확정적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이나 위난실종 선고 등의 제도와 그 밖에 보통 실종 선고 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이 사망 사실의 인정을 소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 말 참 어렵다 이거. 뭔 얘기야?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 없더라도 법원은 그 사람 죽었어요 라고 사망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작년 기출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의사 능력의 유무 어떻게 판단하시라고요? 구체적 개별적 옳은 얘기고 3번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의사 무능력자가 주장합니다. 그런 얘기고 4번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라면 의사 무능력자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뭐하는 한도 내에서 현존을 한도 선악 뭐하고 불문하고 그래서 옳은 얘기고요. 5번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되었다면 절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일단 뭐 했다면 죽어서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태아에게 권리 능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던 게 작년 기출. 자 1번 거저 옳은 얘기 좀 볼게요. 태아는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정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정 대리인 없습니다. 태아. 2번 실종선고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을 한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건 아니죠. 2번이 정답. 실종선고는 법적 사망 개념이지 시체가 없으니까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3번 틀린 이유. 인정사망은 사망 추정이에요 간주예요? 추정. I say 추정, you say 반증. 따라서 뭐 나오면 반증 나오면 추정은 뭐 한다? 깨집니다. 바로 깨져요. 상실합니다. 4번 틀린 이유. 출생하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것이지 가족관계 등록 기재할 필요 없어요. 틀렸습니다. 5번 틀린 이유. 간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추정. 동시사망은 추정합니다. 추정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2번 옳지 않은 겁니다. 의사능력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이라 옳은 얘기. 2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진 경우에 이를 법률적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의사능력 인정된다. 옳은 얘기. 3번 틀렸겠는데? 현행민법 개별주시합니다. 일반주시하지 않아요. 3번이 틀렸고 4번 태아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정도 불가능합니다. 옳은 얘기. 5번
피상속인과 그의 직계배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대습상속 인정됩니다. 여기 좀 보실래요? 30조 좀 보실래요? (30조)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첫 번째 포인트, 추정 간주. 추정. 1번 동시 사망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시 정도로 추정되면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그렇다 할지라도 대습상속을 뭐 한다고요? 인정해 줍니다. 나오시는 질문은 요즘 추세라면 딱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 동시 사망자 사이에서 상속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판례가 뭘 인정한다고요? 대습상속 인정해 줍니다. 그 정도의 뜻은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하나 물어볼게요. 동시 사망이 추정되면 권리 능력은 상실해요? 상실하지 않아요? 상실합니다. 시체 있어요. 지금 시체 있어. 다만 누가 먼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을 뿐이야. 시체는 있어요. 시체 죽은 거 확실해. 다만 사망의 선우를 알 수 없는 경우니까 추정이니까 양자 비교해서 정리하시면서 5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의사 무능력자에 관련 지문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27회 작년 기준이고요. 27회 기준에서 노무사에서 의사 무능력이 나왔고, 간평에서 나왔고요. 세무사에서 나왔고, 행정사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큐&A에서 보는 민법 총칙 8개 시험 중에서 4개가 나와가지고 우리 시험도 무조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나오긴 했는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작년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나오긴 했죠. 오히려 나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원하는 답은 안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전에 지금 다른 시험 작년 기출인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3번 지문이. 의사 무능력자인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 계약서를 을과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했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가 뭐라고요? 갑이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갑이 뭐라고요? 의사 무능력. 그리고 을하고 1,000만 원짜리 뭘 체결했다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그래서 채권자가 의사 무능력자가 얼마를 줬다고요? 1,000만 원 빌려줬다고. 그럼 이 의사 무능력자가 이 계약이 무효다. 지가 체결해놓고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아. 반하지 않죠. Q.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자가 자신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니까 무효 주장할 수 있네요. 1번이 그 얘기 같은데?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정하는 것 자체가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다가 틀렸네. 2번. 갑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하면 갑은 선악을 불문하고 을에게 현존이익 반환하면 되겠네. 그렇죠? 선악 불문이다. 갑이 수령한 차액금을 모두 뭐 했대요? 썼대. 이때 을은 갑에게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틀렸네. 누가 부담하라고? 스스로 부담하시라고. 스스로 부담하시라고. 됐어요 지금? 얘기 끝. 자, 비교 설명. 비교할게. 비교. 똑같아요.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그럼 상대방과 계약할 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법정대의 동의가 필요하지.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해야 합니까? 상대방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라면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잖아. 그때 속임수에 대한 증명 책임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합니다. 세 번째, 미성년자가 계약을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뭘 돌려줘야 돼? 현존직 반환했잖아. 현존직에 대한 증명의 지금 누가 할까? 구조가 똑같아. 스스로 현존직이 없음을 증명하시면 돼. 그럼 의사 무능력자도 자신에게 현존직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시라고. 이거 증명 못하면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실은 요 지문 때문에 요게 지금 안 나와서 우리 시험에 작년에 실은 의사 무능력 관련 문제가 작년 우리 국가공인 시험에서 다 쉽었는데 우리 시험은 보기 5개 중에서 3개는 줬지만 3개는 가장 기본적으로 줬지만 요게 지금 안 나와서 지금. 그러니까 현존직에 대한 입증시험 누가 지라고요? 의사 무능력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태아 나왔네요. 옳은 것을 모두 고릅니다. 기억번호 틀렸네요. 이유, 태아가 뭐 했어요? 사망했습니다. 손해배상 없어요. 니은번, 살아서 태아가 나왔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디귿번, 갑이 사고로 사망한 후 살아서 출생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상속받을 수 있어 없어? 상속받을 수 있죠. 자식인데 틀렸습니다. 자, 태아 권리 능력 옳은 걸 좀 볼게요. 기억번 어때요?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뭐 한다? 본다. 오. 만일에 추정한다라고 나오면 지문 틀렸습니다. 지문 틀렸어요. 대표적인 법조항 하나 보겠습니다. 762조. 762조. 이게 항상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법조항이 762조. 찾으셨어요? Q.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뭐 한다? 본다. 본다.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해. 법조항이. 뭐라고요? 본다. 그럼 뭐라고 나오면 추정한다라고 나오면 다 틀렸습니다. 상속도, 유류분도, 대습상속도 다 봅니다. 추정 아닙니다. 1번 정답. 2번 틀린 이유. 2번 틀린 이유. 법정대리는 없어요. 3번 틀린 이유. 사산. 상속 못 받아요. 4번. 야, 여기 좀 애매한데. 힌트. 여기가 상해보험이에요? 생명보험이에요?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차이는 뭐예요? 상해는 다친 거, 생명은 죽는 거. 그럼 태아는 상해야 생명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이제 엄마 뱃속에 지금 임신했단 말이야. 그럼 보험을 들고 싶어. 그러면 혹시 태아가 잘못됐을 때 대비해가지고 엄마는 상해보험 드는 거야? 생명보험 드는 거야? 상해보험 듭니다. 생명보험 못 들어. 왜? 사람이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돼. 사람이 아니라고 왜 그려?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상해보험이라고.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태아를 사람으로 보면 생명보험이 맞아. 근데 현행법상 태아는 사람이 아니문이다야. 나왔을 때만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문은 상해보험이 맞다고. 그래서 여기가 힌트야. 그러면 이런 조력 인정해줘야지. 여기가 틀린 게 아니라 여기서 틀린 거야 지금. 이런 상해보험 인정해 줍니다.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즉 이 의미 자체를 여기서 힌트를 찾으시라고. 현행법상 상법상 태아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니문이다. 그러니까 뭐로 들어온다고? 상해로 들어온다고 지금. 엄마 한번 일부러 봐.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형법적으로도 다치게 하면 중상해죄입니다. 살인죄가 안 돼요. 형법적으로도 태아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아시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예외는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맥락이 의미야. 그러니까 그런 보험도 현행법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슨 계약을 체결한다고? 상해보험 체결합니다. 그 계약 유효 무효? 유효라고. 유효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틀린 이유.
유증의 방식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라면 증여도 무효입니다. 당연히 증여 인정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요게 기출입니다. 저 미성년자 잠깐 보고 오십니다. 미성년자가 범죄할 때는 법정들의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이런 동의는 명시적 동의만, 묵시적 동의도 단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할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전항의 규정 위반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6조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벌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라면 법정 대리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8조는 조심하셔야 돼.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취소 또는 제한은 누구에게는? 선의의 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특정 영업 허락했으면 법정 대리권이 뭐 한다고요? 소멸합니다. 우리 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라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지만 특정 영업 허락이라면 법정 대리권 뭐 한다? 소멸합니다. 거기까지는 항상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끝났습니다. 외웠습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한 능력자이지만 미성년자에게도 행위 능력 인정되는 경우의 수 9가지 되라.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것. 두 번째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 세 번째는 특정 영업의 허락. 네 번째는 미성년자도 다른 사람 대리인 될 수 있고, 그 다음은 17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뭐 할 수 있고 유언할 수 있고, 그 다음 무한책임 사원의 자격을 생각할 때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또 근로계약과 임금청구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또 법률행위를 뭐 하는 거? 취소하는 것. 뭐 하는 거? 취소하는 거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마지막 9번째, 미성년자도 혼인하게 되면 성년 의제니까 그런 이 9가지만큼은 행위 능력 인정되니까 요 9가지만큼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어느 것이 권리만 얻는 것인지 어느 것이 의무만 면하는 것인지 비교하셔야 돼. 그래서 주로 나오는 거 부담이 없는 증여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지만 부담 있는 증여, 다른 말로 부담부 증여라면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법정대리인 동의 받으셔야 돼요. 동의 없으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우리 사회 빈출은 요거입니다. 미성년자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독으로 해라. 동의 받아라. 동의 받아라. 동의 없이 했다면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뜻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나이 잘 보세요. 17세 이상만 유언합니다. 17세 미만자 이 사람 유언 안 돼요. 죽어도 유언 못 합니다. 동의 있어도 유언 못 해요. 17세부터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지만 17세 미만자 절대 유언 못 합니다. 얘기 끝.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근로계약 임금청구는 중요한 것은 그의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고요? 대리할 수 없어.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추인은 어떻게 해요? 추인은 동의 받으셔야 돼.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추인은 동의 받으셔야 돼요. 혼인에 의한 성년 의제,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무슨 혼인만 의미한다고요? 법률혼만 의미하고 사실은 포함되지 않고, 한 번 성년은 영원한 성년이니까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미성년으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됐나요? 여기서. 자, 이 중에서요, 미성년자는 들어보세요. 원칙적으로 소송 능력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소송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원고 피고가 되어서 소송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찾아내시오. 특정 영업 허락 받으면 그때는 성년이기 때문에 소송 능력 인정해 줍니다. 임금 청구도 소송 인정해 줍니다. 혼인에 의한 성년 의제도 뭐라고요? 의제됩니다. 그 정도는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자, 제한 능력자 좀 볼게요. 자, 다시 키워드. 지속적 결여. 무슨 심판? 무슨 심판? 부족한 사람 무슨 심판? 잘 보셔. 그래서 세 사람 나올 거다. 지속적 결여. 부족한 사람.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 그래서 지속적 결여 무슨 심판? 성년 후견 심판. 부족한 사람
한정 후견 심판.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는 특정 후견 심판이라고 부른다. 끝. 됐습니다.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뭐 한다?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 후견 심판할 때 특징은 뭐라고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는 없다. 이에 비하여 성년 후견 심판과 한정 후견 심판은 본인의 의사를 뭐 할 뿐이고 고려할 뿐이고 본인의 의사에 뭐에서도 반해서도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사자는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한정 후견 심판할 수 있고 한정 후견을 심판을 청구해도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심판의 상호관계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법정 대리인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누구예요? 응?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1순위 친권자 안 계시면 2순위는 미성년 후견인. 손 잘 보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1순위가 누구라고? 친권자. 법원이 안 계시면 2순위는 미성년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이름은 성년 후견인. 피한정인의 법정 대리인 이름은 한정 후견인입니다. 얘기 끝. 다시 친권자의 주의 의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후견인의 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됐나요? 시험 지금 만들어 볼게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이다. 질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이다. 틀렸어. 나눠봐야 돼. 이에 비하여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과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이름은 다 선량 관리자 맞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따져봐야 합니다. 친권자인지 미성년 후견인지. 다시 연습. 미성년 후견이 되는 순서 1순위 친권자는 없다니까. 지금 없으니까 미성년 후견인인데 문제의 본질을 왜 친권자 자꾸 얘기하냐 지금. 친권자가 없을 때 미성년 후견이라고. 부모님 살아계신데 뭔 후견이 나와. 미성년 후견이 될 수 1순위 지정 후견인. 지정 안 돼 있으면 법원 선임 후견인. 성년 후견인과 한정 후견인은 여기는 바로 직권 선임 후견인이에요. 그래서 이름까지 알아야 합니까? 아니, 알 필요는 없는데 혹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응? 갑자기 궁금해진다. 자, 알았어. 18세의 미성년자의 부모를 뭐라고 불러? 친권자. 24세의 정신지체 1급 중증 장애 후의 법정 대리인 부모를 뭐라고 불러? 성년 후견인. 같은 부모여도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고. 미성년자는 친권자. 19세 넘어가면 성년 후견인이라고.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이게 친권자가 뭔 뜻인지를 몰라. 아니 부모는 맞아. 부모는 맞는데 친권자와 성년 후견인과 한정 다 맞아. 부모는 맞는데 이 부모를 부르는 이름이 틀리다고. 아니 좀 죄송해요. 24세의 정신지체 1급 중증 장애 아동을 장애우를 누가 돌보겠어? 부모가 돌보겠잖아. 그러니까 부모 이름이 뭐라고? 성년 후견인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야 지금. 됐어요 지금? 끝. 자 제일 중요한 얘기. 미성년 후견인 몇 사람? 몇 사람? 오로지 한 사람. 오홍님 몇 사람? 한 사람. 왜 한 사람이라고 했어? 성년 후견이고 한정인은 몇 사람? 2 이상 가능해. 왜? 아니 생각해봐. 제가 약간 정신지체라고 생각 한번 해봐. 저 몸무게가 88kg 나갑니다. 나 목욕시킬 수 있어 없어? 혼자서. 못 시켜 나. 들어놓으면 못 시키다니까. 최소한 들려면 몇 사람 필요해?
두 사람 들어와야 목욕을 시키잖아. 근데 목욕 들어 돈 들어 안 들어? 돈 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두 명 이상 다 돼. 법인도 돼. 근데 미성년 후견인은 어른이 몇 사람이라고? 왜 한 사람이라고 했어? 여기는 미성년이다 보니까 나아갈 방향을 정해줘야 돼. 두 사람 돼버리면 정체성이 혼란 생긴다고. 지금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제 둘째 재수애가 대학교 들어가도 얘기했나요? 대학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들어갔어. 제 끝번에 나기인데 나 혼자 키웠으면 서울대 갔을 거야. 뭐라고? 나 혼자 키웠으면 서울대 갔을 거라니까. 근데 꼭 애기 엄마가 간섭해가지고 지금 겨우 인서울 한 거야. 뭐 이상한 학원 보내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학원 받아올 때 A, B, C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애한테 물어봐. 8살짜리 애한테. 아들 어디 가고 싶냐. 그러니까 아들이 저 이 학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C 학원을 보내더라고. 내가 보니까 A 학원이 맞아. 8살짜리한테 뭘 물어보냐 그것을. 근데 애기 엄마 그 당시 마인드가 뭐였냐면 애기랑 소통이 중요하대. 소통하다가 이 모양 인꼴 된 거예요 지금. 8살짜리한테 뭔 자형성이 있어. 제 생각이야. 그럼 그때는 부모가 올바른 길로 가면 올바른 거 가야잖아. 근데 그때부터 애기 엄마가 8살 먹으려고도 소통을 해야 한대. 그러면서 뭐가 좋니 계속 소통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얘가 좋아하는 데는 어디야? 공부 덜 하고 사탕 많이 주고 숙제 없는 학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10살 때부터는 애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가 형성이 안 될까 봐. 그래서 야 너는 혼자만 키우라고. 이런 얘기 다 하고 넘어왔어. 그때도 이거 기억나죠? 내가 이런 얘기 내 치부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 안 했다고? 했어. 기억을 못할 뿐이야. 오늘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고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얘기 끝에서 여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정리 좀 몇 개 대하고 쉴게요. 피성년 후견인은 뭘 정하라고요? 뭘 정하라고? 취소할 수 없는 걸 정하시라고. 뭘 정하시라고? 취소할 수 없는 걸 정해라. 피한정 후견인은 뭘 정하라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받는 걸 정해야 합니다. 정하는 게 틀려. 피성년 후견인은 취소할 수 없는 걸 정하는 거고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받는 걸 정한다. 정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요 정도만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파트는 정리하시면 땡큐 됐습니다. 나머지는 부연 설명이고. 자,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제한 능력자 동의 없이 차결한 계약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 측은 상대방한테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 추인. 상대방은 최고, 철회, 거절. 끝. 다시 상대방의 권리 뭐? 최고, 철회, 거절. 제한 능력자의 권리 취소, 추인. 뭐 만일에 시험 지문에 뭐 상대방이 뭐 취소한다 뭐 이런 거 넘어가시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말 자체가 안 돼. 취소권은 몇 사람만?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그의 대리인, 그의 승계인만 취소하니까 상대방 취소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얘기. 좀 더 하기 전에 최고는 선악 불문. 악의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어?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거절은 악의의 상대방도. 제일 중요한 얘기. 최고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능력자에게만. 철회 거절은 제한 능력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기 끝. 요 법률행위 성격이 뭐라면? 계약이라면 뭐 하는 거고? 철회. 단독행위라면 거절.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17조 끝났습니다. 17조까지는 끝. 됐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최고할 수 없다. 악의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의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처리 못해. 시험은 주로 이렇게만. 악의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다? 물어는 볼 수 있다. 다만 악의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는 없다. 얘기 끝. 됐습니다. 자, 17조. 1항과 2항의 공통점 뭐예요? 17조 1항과 2항의 공통점. 속임수 가지고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한다는 것은 같다. 중요한 건 차이점. 1항은 주어. 제한 능력자. 2항의 주어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누가 빠져 있어?
누가 빠져 있어? 여기는 피성년후견이 없어. 두 번째 차이점. 1항은 능력자라고 사기친 거고 2항은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친 것이다. 됐나요 지금? 끝. 그러면 시험 지문에 피성년후견이니 자신을 능력자로 사기쳤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취소 못해 이거. 피성년후견이니 동의가 있는 것을 사기쳤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취소할 수 있어. 잘 보셔야 돼. 사기치는 방법이 틀려. 1항은 피성년후견이 뭐라고 하신 거라고요? 나 문제 없어요. 능력자예요라고 사기쳤다면 이건 10주조 1항이에요. 취소 못합니다. 근데 피성년후견이 뭐라고? 저 피성년후견이 맞는데요. 동의가 있습니다. 라고 사기쳤으면 누가 바보라고? 누가 바보라고? 믿은 네가 바보라고. 믿은 네가 바보라고. 그럼 그런 경우에 상대방 믿음을 보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는 적극적인 것만, 소극적인 것도 적극적인 것만, 소극적인 속임수가 아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뭐 했다? 위조한 것은 속임수가 맞지만 나 군대 갔다 왔어요. 이래봬도 21살이에요. 제가 얼굴이 노안이에요. 뭐 이런 것들 안 막혀. 소극적 속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뜻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만 시험에 좀 한 번씩 나오니까 헷갈리지 말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빨간색은 뭐라고 사기친 거라고요? 능력자로. 누가? 피성년후견이. 누가? 피성년후견이니 자신을 능력자로 사기쳤으면 취소 못해요. 두 번째 빨간색은 피성년후견이 뭐라고 사기쳤다고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뭐 했다면 사기쳤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이유는 뭐라고? 믿은 네가 잘못이라고. 됐어요 지금에서 양자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기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문제 풀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